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 김봉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월드 인스턴스 간 이동을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직접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 월드 인스턴스 간 이동하는 것을 이제 뭐 채널 이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러면은 그 전에 이 월드 인스턴스가 무엇인지 이전 강의에서도 알아봤었으니까 간단하게 살짝 알아보고,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실습에서 사용할 API도 하나씩 알아본 다음에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인스턴스란 이제 크리에이터가 메이커에서 제작한 월드의 정보를 기반으로 생성한 실제 객체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시 단계에서 이제 최대 플레이어 수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 최대 플레이어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월드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고, 그리고 월드 인스턴스에 만약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드를 출시를 했는데 최대 플레이어 수의 인원을 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한 명이 접속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가 생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원이 들어와서 9명째가 됐을 때 8명에서 한 명이 추가가 돼서 9명이 되었을 때는 이 최대 인원수보다 더 많은 인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월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월드 인스턴스 1, 2 만약에 둘 다 모두 8명으로 꽉 차 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새로운 월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월드 인스턴스 3에 있는 한 명이었었던 인원이 이 게임을 종료하게 되면은 이 월드 인스턴스 3 같은 경우에는 파괴가 되게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이 월드 인스턴스 이동은 생성되어 있는 월드 인스턴스들을 일단 조회를 해야겠죠. 그래서 조회를 한 다음에 그 해당 월드 인스턴스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실습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은 또 월드 인스턴스를 조회하는 API가 있을 것이고, 또 해당 월드 인스턴스로 이동을 시켜주는 API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PI는 월드 인스턴스 서비스입니다. 얘는 이제 월드 인스턴스 관련된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먼저 사용해 줄 거는 이 스트링 타입의 월드 인스턴스 ID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현재 월드의 인스턴스 ID를 가져오는 프로퍼티가 되겠고, 그리고 이 월드 인스턴스 서비스에는 다양한 메서드들이 있는데, 그 메서드들을 전부 다 살펴보지 않고 오늘 딱 사용할 메서드만 살펴보게 되면은 get world instance info page and wait 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얘는 이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거를 이제 불량값으로 반환을 하고, 그리고 월드 인스턴스 인포 페이지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어떠한 메서드인지 조회 경과는 이제 반환된 객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디터에서 이제 테스트 시작을 해서 하는 테스트는 이 get world instance info page and wait 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출시를 하고 나서 얘를 테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월드 인스턴스를 조회하는 메서드를 한번 알아봤고, 그러면 이어서 이제 이동하는 메서드도 알아봐야겠죠? 그럼 이어서 알아볼 API는 텔레포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포트 서비스는 엔티티를 특정 위치로 이동시키는 기능이랑, 그리고 유저를 다른 월드로 오프시키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텔레포트 서비스에 다양한 메서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warp user to world instance and wait 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겁니다. 인자로는 스트링 값의 유저 아이디를 받고, 그리고 또 스트링 값의 destination world instance 아이디를 받습니다. 얘는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월드 인스턴스의 아이디가 되겠고, 그리고 스트링 타입의 warp 데이터를 인자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는 어떠한 메서드이냐, 이제 유저를 다른 월드 인스턴스로 워프시키고 성공 여부를 반환해주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시된 월드 중에서 공개된 월드로만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출시된 환경에서만 동작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맵을 작성한 월드를 릴리즈해서 간이로 출시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틀린 게 있다면 다시 메이커로 돌아와서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줘야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월드 인스턴스를 조회하는 메서드도 알아봤고, 그리고 또 해당 월드 인스턴스로 이동하는 메서드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한번 직접 월드 인스턴스를 이동하는 것을 메이플스토리 월드 메이커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월드를 하나 추가를 해줬고, 여기서 가장 먼저 일단 타일을 배치를 해줄게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월드 인스턴스를 이동하는 것, 이제 흔히 말해서 채널 이동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 먼저 저희가 흔히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채널 이동이 있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UI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UI를 딱 보게 되면은 해당 UI에 이제 어떤 월드에 몇 명의 인원이 있는지, 최대 인원이 몇 명인지 표시가 되어 있고, 걔를 눌러서 이동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해당 월드 인스턴스로 이동하는 것까지,
그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강의에서도 그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볼 거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볼 거는 UI를 구성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UI 탭을 눌러주시고 UI 그룹을 새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I 그룹 이름을 월드 인스턴스니까 여기를 줄여서 간단하게 그냥 WI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드 인스턴스 그룹, WI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UI들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UI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월드 인스턴스를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버튼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튼을 좀 잘 보이게 크기를 키워줘서 추가를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 컴포넌트 추가를 해줍니다. 어떤 버튼인지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텍스트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주고 여기다 이름을 채널 이동이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폰트를 좀 키워서 잘 보이게끔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널을 이동할 때 누르는 버튼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은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커다란 창이 있겠죠. 그럼 그 창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WI 그룹, 이 월드 인스턴스 그룹에다가 Create Entity as Child 통해서 여기다가 UI 스프라이트를 또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도 크기를 좀 키워준 다음에 큰 창이니까 크기를 많이 좀 키워주고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해준 다음에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에서 RUID를 적절한 것으로 하나 선택을 해줄게요. 전 얘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에 닫기 버튼도 있어야겠죠. 방금 추가된 거 여기다가 Create Entity as Child를 통해서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X 모양으로 이렇게 변경을 스프라이트 RUID를 변경을 해주고 색깔도 좀 잘 보이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크기도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위치도 알맞은 곳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도 하나 추가를 해주면 좋겠죠. 여기서 채널을 이동한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그래서 똑같이 Create Entity as Child 해서 텍스트를 추가해서 여기는 이번엔 중앙에다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텍스트를 채널 이동, 채널 목록이라고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목록이라고 적어주고 폰트를 좀 키워서 이런 식으로만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생성된 이 UI들 파일을 보게 되면은 이름들이 다 UI 버튼, UI 스프라이트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얘네들도 전부 다 이름을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처음에 만들었었던 채널 변경하기 버튼 얘는 월드 인스턴스 체인지 버튼이라고 해서 WI 체인지 버튼이라고 해주고 그리고 이 채널 목록 보여주는 거는 월드 인스턴스의 콘텐츠를 보여주는 거니까 WI 콘텐츠로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얘는 나가기 버튼이니까 클로즈 버튼 그리고 얘는 그냥 텍스트니까 UI 텍스트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그 채널 목록들이 보이게 될 건데 얘네들을 그냥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또 새로운 창을 두고서 거기서 관리를 해주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월드 인스턴스 콘텐츠 여기다가 Create Entity as Child를 통해서 똑같이 UI 스프라이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합니다. 똑같이 크기도 이렇게 대충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고 여기다가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는데 그 컴포넌트는 스크롤 레이아웃 그룹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타입에서 그리드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고 값을 여기는 대충 한 300에 한 160 정도로 맞춰주고 그리고 여기는 100 그리고 여기는 50 정도로 맞춰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방금 생성한 이 엔티티의 이름을 콘텐츠라고 변경을 해주고 이 콘텐츠 밑에다가 Create Entity as Child 통해서 여기다가도 똑같이 UI 스프라이트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배경색이랑 살짝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얘를 투명하게 변경을 해줘서 배경이랑 구분이 가지 않게끔 이렇게 변경을 해줬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생성했었던 이 채널 슬롯에서 Create Entity as Child를 통해서 생성을 해줄 건데 어떤 걸 생성을 해줄 거냐 저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표시해 줄 게 있겠죠. 채널 이름도 표시를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 채널에
일단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텍스트를 추가를 해주고 이 텍스트에는 현재 몇 명이 접속해 있는지 그리고 최대는 몇 명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텍스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텍스트 하나 추가를 해줘서 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위쪽에다가 놔주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들의 폰트도 살짝 변경을 해주고 크기도 좀 적당하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보여지겠죠. 크기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그리고 이 슬롯 같은 경우에도 RUID를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름도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유저 수를 보여주는 거는 유저 카운트 인디케이트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얘는 채널 이름이니까 채널 네임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어떤 걸 해줘야 되느냐, 채널 목록도 나오고 만약에 얘를 선택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를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동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 해당 월드 인스턴스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 중간에 이 팝업 창도 추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월드 인스턴스 콘텐츠에서 create entity as child를 통해서 또다시 UI 스프라이트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또 크기도 적당하게 키워서 잘 배치를 해주고 똑같이 닫는 버튼 필요하니까 버튼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확인 버튼도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어떤 채널로 이동을 하는지 거기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 그런 것도 표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텍스트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한 것들을 배치를 하나씩 해줄게요. 먼저 닫는 것부터 배치를 해주게 되면은 모양 먼저 변경을 해줘야겠죠. 닫기 버튼도 변경을 해줬습니다. 크기가 너무 크니까 한 50, 50으로 변경해주고 적절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한 중간 위쯤에 넣고 얘는 살짝 내려서 얘도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고 스프라이트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똑같이 텍스트 컴포넌트 하나 추가해주면 좋겠죠. 텍스트 컴포넌트 하나 추가를 해줘서 여기서 이동한다. 뭐 이동하기 라고 해주고 폰트도 살짝 키워서 잘 보이게끔 해줬습니다. 그 텍스트는 아직 어떤 걸 넣을지 모르기 때문에 살짝 크기를 키워주고 폰트도 그냥 적당하게 키워놓기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UI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 채널 이동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채널 목록을 보여주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채널을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채널로 이동을 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팝업 창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동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해당 월드 인스턴스로 이동하게 하는 UI가 이렇게 전부 다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떠한 작업을 해볼 거냐, 이제 UI 구성이 끝났으니까 스크립트 작성을 해줘야겠죠. 그럼 가장 먼저 지금 생성한 간단한 버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클로즈 버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루는 로직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create 로직 해서 여기다가 월드 인스턴스 UI 로직이라고 하는 로직을 하나 추가를 해주고 근데 그 전에 이 하이어라키에 방금 전에 추가했었던 그 팝업 창 걔네들이 아직 네이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 네이밍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월드 인스턴스 move 팝업이라고 정해주고 얘는 클로즈 버튼, 얘는 무브 버튼, 얘는 그냥 무브 텍스트라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 월드 인스턴스 그룹도 디폴트 스튜디오 얘를 클릭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보이게끔 일단 설정을 해줄게요. 그럼 방금 전에 생성했었던 이 WIUI 로직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어떤 것들을 설정을 해줄 거냐면 클로즈 버튼이나 아니면은 여기 이 채널 이동 버튼 눌렀을 때 그 해당 콘텍스트 이렇게 나오는 거, 채널 목록들 나오는 거, 걔네들을 각각의 이 버튼들에다가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서 작성을 해줘도 되지만 그러면은 작업량이 좀 더 많아지고 여기 파일들도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로직으로 한 번에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프로퍼티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엔티티 타입으로 골라주신 다음에 월드 인스턴스 버튼이었죠.
체인지 버튼이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똑같이 이름을 체인지 버튼 해주고 여기서 엔티티를 골라줍니다. 그리고 온 비긴 플레이에서 얘는 클라이언트니까 서버 온리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온리여야겠죠. UI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 온리로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커넥트 이벤트 사용을 해서 이 해당 버튼들 눌렀을 때 작동될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해주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널 이동하기 버튼 눌렀을 때 그 콘텐츠, 채널 목록들 나오는 거 작성을 완료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콘택트 이벤트 사용을 해서 버튼 클릭 이벤트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 연결해서 이 월드 이 엔티티 서비스 사용해서 이 엔티티 가져오고 얘를 이네이블을 true로 켜주는 거 작성 완료를 해줬고 그 다음에는 클로즈 버튼 2개도 있었었죠. 그 클로즈 버튼 2개도 여기다가 이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로즈 버튼 2개도 작성 완료를 해줬습니다. 이 클로즈 버튼들은 얘네의 부모들, 이 페어런트를 이네이블을 false로 변경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여기서 채널 이동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채널 목록 나오게 되고 X 누르면 꺼지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떠한 것을 작업을 해줄 거냐? 여기 채널 이동하기 버튼을 다시 눌러 보게 되면은 이때 채널 목록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채널 이동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채널 목록을 조회하는 것, 아까 전에 그 월드 인스턴스 인포를 페이지 단위로 조회하는 메서드가 있었었죠. 이제 걔를 사용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일단은 로직을 하나 또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직을 추가해서 이름을 그냥 월드 인스턴스 로직이니까 WI 로직이라고 해서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 여기다가 하나를 또 추가를 해준 다음에 메서드의 이름을 검색인 서치라고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월드 인스턴스를 조회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서버에서만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실행 지역 공간을 서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UI 로직 여기였었죠. 여기서 이 채널 목록을 켜주게 되면서 월드 인스턴스 로직에 있는 이 서치도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 검색을 했을 때 서치 되는 것을 작성을 해줄 건데 먼저 얘는 결과값을 이제 불리언 타입이랑 그리고 페이지 이 두 가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받는 리설트랑 월드 인스턴스 인포를 페이지 단위로 받는 그 페이지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선언을 해주고 월드 인스턴스 서비스였죠. 이 서비스에 있는 get world instance info page and wait 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결과값이 true인 경우에만 페이지를 조회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를 조회하는데 여기서는 while 문을 사용을 해서 얘가 계속 true인 경우에 get current page data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이 메서드도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복문 사용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이 페이지 목록들에 대한 거 나오는 것들을 프로퍼티 하나 추가를 해줘서 얘를 테이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월드 인스턴스 리스트 라고 하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다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월드 인스턴스 인포라는 것을 조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월드 인스턴스 인포에는 ID도 있었고 그래서 이 데이터에 ID, 커런트 유저 카운트도 있었습니다. 현재 접속 중인 유저의 수 그리고 맥스 유저 카운트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테이블로 담아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보고 있는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라고 하는 경우에는 브레이크 사용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계속 보고 있을 때 이 현재 페이지 다 봤으니까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주는 작업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이렇게 있으면은 정보들을 테이블에다 담아주고 하는데 만약 그게 이게 마지막 페이지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되는 것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또 하나를 추가를 해줄 건데 어떤 거를 추가를 해줄 거냐 현재 월드 인스턴스가 몇 개인지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카운트라고 하는 것을 0으로 서치가 실행되게 되면은 0으로 넣게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한번 조회가 됐을 때 이 카운트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얘도 프로퍼티로 하나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가 되면은 방금 전에 이 카운트
얘를 프로퍼티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해당 월드 인스턴스가 있을 때마다 일씩 올라가는 하나의 변수를 생성해서 얘가 마지막 페이지가 됐을 때는 이 프로퍼티에다가 값을 넣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얘를 서버에서 정보를 가져왔으니까 다시 또 클라이언트로 보내줘야 됩니다. 왜 클라이언트로 보내줘야 되느냐, 저희가 또 UI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UI에다가 표시해주기 위해서 중간 과정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이름을 search to client라고 지어주고 실행 제어 공간을 클라이언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채널 이동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채널 목록 보여주는 곳에다가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이 채널 콘텐츠 얘를 엔티티를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또 이어져서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콘텐츠에다가도 컴포넌트를 하나 또 추가를 해줘야겠죠. 여기다가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을 컴포넌트로 추가를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실행 제어 공간을 UI에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클라이언트로 설정을 해주고 얘는 결과를 보는 거니까 이름을 resul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파라미터 두 개를 추가를 해서 하나는 테이블로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인티저 타입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월드 인스턴스의 리스트를 받을 거고 여기다가는 월드 인스턴스의 개수를 가져와 줄 겁니다. 그럼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여기다가 방금 전에 생성했었던 이 리서트라고 하는 메서드에다가 인자로 해서 보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검색 서치가 끝나게 되면은 얘를 실행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어떤 것을 작업을 해볼 거냐, UI에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 채널 이동을 눌러서 월드 인스턴스 인포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 페이지를 검색을 해서 현재 있는 것들을 다 가져왔고 그 가져온 것들을 이 현재 채널 목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채널 목록 안에 있는 이 콘텐츠가 되겠죠. 얘가 가지고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 이 슬롯에다가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슬롯에다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이 슬롯에서는 받은 정보들을 통해서 여기다가 표시해주는 것, 이 두 가지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슬롯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 슬롯에다가도 add new component 사용을 해줘서 월드 인스턴스 슬롯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set 슬롯 하나 있어주면 되겠죠. set 슬롯.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테이블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월드 인스턴스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그 테이블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가져온 것들을 하나씩 이제 set 슬롯에다가 넣어줄 건데 어떻게 넣어주는지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완료를 해줬고 여기 보시면 아직 모델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델 부분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로그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로그를 많이 좀 넣어놨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여기 에디터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출시를 하고 나서 그곳에서 콘솔 로그를 통해서 얘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때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곳에다가 로그를 좀 많이 심어 두었고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스푼 바이 모델 아이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성한 이 슬롯을 모델로 만들어서 얘를 월드 인스턴스의 개수만큼 얘를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문을 사용을 해서 1부터 월드 인스턴스 카운트 얘를 사용을 해서 현재 월드 인스턴스의 개수만큼 생성을 해주고 생성을 해줄 때 여기다가 방금 전에 추가했었던 월드 인스턴스 슬롯이라는 게 있었었죠. 그 슬롯 안에 있는 월드 인스턴스 슬롯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안에 있는 set 슬롯이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아까 전에 테이블 하나 넣었었죠. 이 월드 인스턴스 리스트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하나 넣었었는데 그거에 맞게 이렇게 첫 번째면은 첫 번째, 두 번째면은 두 번째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로그 확인용으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이 i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인티저 타입으로 인덱스를 받아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set 슬롯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받아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그 텍스트들에다가 받아온 정보들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그 과정들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얘를 지금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채널 넘버라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거 월드 인스턴스 인포에 있는 프로퍼티 세 가지랑 이 채널 넘버라고 하는 것을 여기 프로퍼티에다가 다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를 추가를 해줬고, 그럼 이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프로퍼티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스크립트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셋 슬롯 밑에 있는 이 텍스트들, 여기에다가 해당 정보를 넣어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씬에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은 채널하고 넘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0분의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최대 인원 분의 현재 인원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표시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스크립트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식 노드 중에 있는 이 0분의 0 나타내는 거였었죠. 이 유저 카운트 인디케이트 라는 것을 가져와 주고, 이 안에 있는 텍스트 컴포넌트의 텍스트를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일단 to 스트링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다가는 현재 인원을 가져오는 거니까 여기 셀프 방금 전에 생성했던 프로퍼티에 있는 이 셀프 커런트 유저 카운트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것 그대로 사용을 해줘도 되겠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고, 다시 여기다가도 to string 사용을 한 다음에 안에다가 맥스 유저 카운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채널 이름도 그 뒤에다가 넘버링을 또 붙여줄 수가 있겠죠. 앞에다가 작성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넘어가서 여기서 채널이랑 보여서 일로 넘어가겠다 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팝업 창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슬롯을 클릭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롯에다가 버튼 컴포넌트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얘를 버튼처럼 클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버튼 컴포넌트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 슬롯 컴포넌트였으니까 여기로 넘어가서 여기 이벤트 핸들러에서 버튼 클릭 이벤트 추가를 해준 다음에 저 팝업 창이 보일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래서 enable을 true로 해주고, 그리고 저 팝업 창에서도 표시해줘야 되는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떤 것을 표시할지는 써놓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떠한 채널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주는 것을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메서드 하나 추가를 해준 다음에 아직 어떠한 정보를 넘길지 모르겠지만 정보를 넘겨줘야 되니까 일단 이름을 팝업에다가 넘겨주는 거니까 이름도 팝업이라고 그냥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작성을 해줄게요. 팝업에다가 다시 또 선언하기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팝업을 그대로 인자로 넘겨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엔티티로 팝업이라는 것을 받겠죠. 그럼 여기서도 이 팝업에 메서드가 또 하나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는 팝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이동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add new component 해서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인스턴스 팝업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여기서 해줄 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보여주는 것들이니까 show라고 일단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얘도 클라이언트에서 해주는 거니까 실행 지역 공간을 클라이언트로 해주고, 어떤 거를 보여줄지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네 가지였었죠. 그 네 가지를 전부 다 인자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id랑 그 커런트랑 그리고 맥스 그리고 마지막이 채널 넘버링이었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줬으니까 아까 전에 그 슬롯 월드 인스턴스 슬롯에서 나머지 코드를 작성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완료를 해줬으면은 다시 팝업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어떤 걸 보여줄지를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선택 채널 하고서 여기다가 뭐 채널 5라고 해주고 여기다가 괄호하고 뭐 현재 인원 그리고 최대 인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디는 필요가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작성 완료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어떤 걸 작성을 해줄 거냐, 다시 한번 이 UI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표시가 잘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X도 다 연결을 해놨었죠. 그 다음에 이 이동하기 버튼을 딱 클릭을 했을 때 이동하는 과정이 이제 나와주면 되겠죠. 지금부터 만들 거는 이 이동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 유저가 해당 월드 인스턴스로 이동하는 것을 지금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on begin play를 추가를 해줍니다. 얘를 클라이언트 only로
추가를 해주고 무브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준 다음에 엔티티 서비스 이런 식으로 버튼 클릭 이동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행동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것을 중간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작성을 해줄 거냐, 이동하기 역시 클라이언트에서는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걔도 역시 똑같이 서버에서 실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실행하지 않고 월드 인스턴스 로직이라는 곳에서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해준 다음에 실행 지역 공간을 얘를 서버로 설정을 해주고 이름을 무브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팝업으로 돌아와서 그럼 여기서 월드 인스턴스 로직에 있는 무브라는 것을 실행을 시켜주면 되는데, 아까 저희가 API를 잠깐 보면서 그 텔레포트 서비스에 있었던 그 메서드를 사용할 예정인데, 그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해당 월드 인스턴스의 ID와 그리고 해당 유저의 ID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다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월드 인스턴스 ID도 받고 있고 그리고 얘는 클라이언트니까 해당 유저의 ID도 바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 두 가지 정보들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쇼에서 받아온 것을 프로퍼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받아오고 버튼 클릭이 됐을 때 먼저 ID 먼저 주고 유저 ID도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플레이어 컴포넌트에 있는 유저 ID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부로 가서 얘도 파라미터 추가를 해준 다음에 월드 인스턴스의 ID였었고 그리고 뒤에가 유저 ID입니다. 그러면 텔레포트 서비스에 있었던 그 메서드를 사용해서 그 해당 월드 인스턴스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텔레포트 서비스에서 얘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불연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얘도 로그로 또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유저 ID 그리고 목표로 하는 월드 인스턴스의 ID 얘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워프 데이터 가져가려고 하는 워프 데이터, 근데 지금은 딱히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용으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또 실패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실패했을 때도 로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한 번씩 점검을 해보면은 일단은 UI도 이렇게 다 구성을 완료를 해줬고 여기도 완료를 해줬고 아직 안 한 게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지금 여기서 얘를 모델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모델로 만든 다음에 얘 아이디를 복사를 해서 아까 전에 스폰하는 거 있었었죠? 여기 모델 아이디에다가 얘를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계속해서 채널 이동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얘네가 계속해서 쌓이겠죠? 그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목록들이 다 지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티티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생성된 것들을 전부 다 찾아서 디스트로이를 해줄 건데 여기서 모델로 생성을 했으니까 어떤 걸 사용해 줄 거냐, 스폰 바이 모델 아이디 얘를 사용을 해서 방금 전에 추가했었던 모델 아이디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이 모델 아이디로 스폰이 된 엔티티들을 가져오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사용해서 전부 다 가져와 준 다음에 얘가 있는 경우에만 삭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있는 경우에 포문을 사용을 해서 엔티티 서비스 사용해서 디스트로이로 여기 나오는 것들을 지워주면 되겠죠. 엔티티들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다 작성을 완료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이동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월드 인스턴스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월드 인스턴스 이제 그 인포들을 다 이렇게 긁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긁어온 것들을 여기서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 생성되어 있는 월드 인스턴스만큼 여기다가 이 슬롯이 추가가 되고 그 슬롯은 해당 월드 인스턴스의 인포에 있는 아이디랑 그리고 커런트 유저 카운트 그리고 맥스 유저 카운트 이렇게 두 가지를 표시를 해주고 걔네들을 누르게 되면은 팝업 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 팝업 창에도 이런 식으로 해당 월드 인스턴스 인포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고 이동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월드 인스턴스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작성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된 목록들은 X 버튼을 눌렀을 때 삭제가 되고 다시 채널
이동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정보들을 긁어온 다음에 그 모델을 스폰을 시켜주고,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목록이 나오게 되고, 다시 X 누르면은 여기 있는 게 다 사라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까지 작성을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시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최대 플레이어 수 2명으로 해주고 출시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출시 인원을 2명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만약에 1명인 경우에는 그 인스턴스가 생기자마자 꽉 차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해서 이동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2명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출시가 완료됐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저희 팀원분들이 들어와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채널 이동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생성되어 있는 월드 인스턴스 목록들이 전부 다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를 누르게 되면은 팝업창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1명이 비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동을 눌러보게 되면은 방금 전에 같이 있었던 분이 사라지고 다른 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월드 인스턴스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반대편으로도 넘어가기 위해서 채널 이동 눌러보게 되면 처음에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강의였었던 채널 이동을 한번 구현을 완료를 해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채널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요청으로 이제 제작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제들도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영상으로 제작될 예정이니까 강의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꼭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또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도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